안녕하십니까? 렌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986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두 명의 대학교 동창 친구가 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던 식당 알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두 군데 식당 알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면서 방학 동안에 동시에 저에게 그 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가보니까 그 친구와 남녀 직원들이 빨간색 앞치마를 입고 그릇들이 많이 쌓인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인 겁니다. 싱크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릇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식당의 주방인 셈이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니까 문이 없는 출입구가 보이는 겁니다. 뒷문으로 사용 중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뒷문 옆에 오른쪽으로 2층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두 명의 대학교 동창 친구죠. 예, 두 명이니까 2번일 수도 있지만 이끝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은 숫자가 23번, 42번이고요. 친구는 6번과 44번인데요. 그런 친구가 하던 두 군데 식당의 알바죠.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이끝수를 의미하고요. 식당은 17번, 알바는 15번인데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15번이 좀 약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학 동안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죠.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남녀 직원들과 그 친구가 있는 겁니다. 남녀 직원들 16번, 23번이고요. 그 친구는 아까와 같이 6번, 44번, 23번, 42번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빨간색은 1끝수와 19번이고요. 앞치마는 32번, 17번입니다. 네,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 빠삐용님께 더 추가로 조언을 받은 숫자들입니다. 백학 어플과 중복되는 숫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하는 중이죠. 설거지 20번.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릇은 6번과 30번인데 그릇이 쌓여 있는 것을 새하얀 수에서는 30번대에서 연번이 나온다라고 책에 써 있고요. 새하얀 책에. 또 새하얀 수로는 그릇이 30번입니다. 또 보니까 문짝이 없어요. 문이 없이 그냥 구멍만 있는 그런 출입구예요. 그래서 문이 없기 때문에 10번이 약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입구는 20번인데요. 출입구가 뒷문으로 사용 중이죠. 뒷문 18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층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이 보이죠. 2층은 2번과 26번인데 그리로 향하는 나무 계단도 26번입니다. 예, 그런 게 보이죠. 보이다 11번과 18번입니다. 자, 이 꿈은 10월 17일 일요일 낮에 제가 꾸었고요. 이번 주 첫 번째 꿈의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릇이 보이는데요. 그릇이 이렇게 그릇의 밑에 딱 맞는, 딱 붙는 밑받침 그릇이 또 두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질은 흰 도자기이고요. 그런 하얀 도자기 그릇에 그 받침에다가 파란 무늬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이것을 식당에서 알바로 일을 하는 것인데, 즉, 이렇게 파란색으로 무늬를 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흰 도자기 그릇에다가 파란색으로 무늬를 넣어서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 아까 주방에 있던 직원 중에 젊은 남자 직원이 보이는데, 이렇게 칠을 하면 된다고 그 젊은 남자 직원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다고 시범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듣고 지켜보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데서 이미 그 도자기 분체 색칠을 해서 하는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파란색 도자기에 붓으로 금색으로 칠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예, 금으로 칠을 한대요. 근데 그곳은 여기와는 다르게 한국 고유의 전통 국악,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곳이라 더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겹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결국 손님 접대로군. 그런데 내가 이미 비슷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면서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다시 오는데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려고 골목에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고. 그렇지만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숫자로 보겠습니다. 그릇은 백학수로는 6번인데요. 또 그릇의 밑에 또 그릇이 있는 거죠. 밑은 20번이고요. 이 그릇에 딱 맞게 붙는 거예요. 딱 맞게 붙는 밑받침. 둘 다 흰색의 도자기 재질의 그릇입니다. 흰색은 2번, 7번, 38번, 도자기는 8번. 그릇이 백학수로는 6번이고 새하얀 수로는 30번입니다. 또 파랑색으로 무늬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고 칠을 하죠. 파랑색은 오크스이고요. 그림 그리다는 14번입니다. 칠을 하다라는 숫자는 7번이고요. 이것이 또 1이고 알바라고 하죠. 1은 1번이나 1끝수가 해당이 되고 알바는 15번입니다. 예, 남자는 18번, 39번인데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33번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젊은 직원이죠. 젊은이 18번, 44번. 시범을 보여주죠. 그런데 나는 이미 다른 데서 똑같이 다른 일을 하기로 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쩌고 하니까 동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파랑색 바탕의 도자기 그릇이죠, 이번에는. 파랑색은 옥구스이고요. 도자기는 8번, 그릇은 6번, 30번, 거기에 딱 붙는 밑받침 20번, 예, 딱 붙는다고 하니까 연번 같기도 하네요. 그러한 그릇에 붓은 1번과 1끝수입니다. 거기에 금색으로 칠을 하죠. 금색은 16번,
7은 7번, 그렇게 하는 1이라고 하죠. 1은 1번 일끝수이죠. 예, 그런데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곳은 한국 고유의 전통 국악, 가야금 소리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죠. 그곳이 더 마음에 든대요. 한국은 36번, 고유의 것은 13번, 그리고 음악 소리는 34번, 35번입니다. 시간이 겹치네라고 하죠. 시간은 12번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하는 단어가 또 강세일 경우가 많죠. 보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결국 손님 접대로군, 이렇게 말을 했죠. 음악 34번, 35번, 미술 14번, 또 새하얀 수로는 미술이 18번입니다. 손님 접대라는 단어 중에서 손님은 백학수로는 14번이고요. 네, 빠삐용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을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3번과 7번. 네, 그리고 제가 동시에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할 수 없다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세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빠삐용님도 제 프로필을 약세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필 숫자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28번, 42번이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말하다 3번, 31번, 33번.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된 출입구로 나오죠. 정문은 26번, 후문은 18번, 출입구 20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다시 오는데 하면서 뒤돌아보죠. 다시 오는 거랑 또 뒤돌아보는 거, 이월수입니다. 예.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오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제 프로필 숫자가 완전히 제외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뒤돌아보기 때문에 이월수라는 거,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죠. 위치는 5번과 31번인데 이 위치를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5번과 31번이 약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에서 애를 쓰죠. 골목은 16번과 24번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나 있고 신나서 강의실에서 춤을 추는데요. 이 강의실은 어떤 강의실이냐면은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시험장으로 쓴 강의실 같아요. 책 걸상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책상 위에 의자가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교실은 빈 교실이었는데요. 교탁이 있고 맨 앞쪽에 교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전통 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춤을 추고 막 얼쑤하는 그런 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통 무용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얼쑤하면서 어깨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출 때에
강의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응? 하면서 저를 보다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오니까 복도의 왼쪽 끝 벽에 꺾인 화살 표시 제2시험장 가는 길이라고 써 붙여진 종이가 보이는 겁니다. 까만색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그리로 안 가고 중앙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중앙에 큰 돌계단을 내려와서 계속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이 없는 현관의 입구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부터 되었네. 인생은 즐거워. 그 다음에 확실하진 않지만 내 삶은 즐거워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는 않은 채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산을 두고 왔네.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니까 현관에 여기에 문이 없어요. 문은 없고 출입구인데 굉장히 큰 출입구입니다. 중앙에 있는 문이 없는 출입구이고요. 돌계단을 제가 내려온 거예요. 저 멀리 사라지듯이 멀어져 가고 있는 모르는 남자도 한 명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는 바깥에 있는 거죠. 건물 바깥에 있고 멀리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기분이 좋고 기쁜 상태이죠. 신이 났죠. 기분이 좋은 것은 옥수이고요. 기쁨은 14번입니다. 강의실은 30번이고요. 교실은 7번, 36번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고등학교는 7번이고요. 제가 2학년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은 18번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교실이에요. 수능은 15번, 시험은 42번인데 끝났으니까 약세일 것 같아요. 15번과 42번 약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 교실에서 빙빙 돌죠. 돌면서 춤을 추죠. 빙글빙글 돌면 이월수가 나오고 혹은 34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땐 둘 다 나오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월수랑 34번.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 무용을 춤을 추죠. 한국은 36번, 고유의 것은 13번. 어깨 춤을 춥니다. 어깨는 16번인데요. 일단 어깨 16번 약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을 추죠. 춤은 7번과 10번입니다. 2층에서부터 춤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2층은 2번과 26번이고요. 책상 위에 뒤집혀져서 올려진 의자들이 보이죠. 책상은 18번과 38번인데요. 확실한 건 뒤집힌 사물이 완전 제외수죠. 예,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16번이 약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게 보입니다. 보이다 11번, 18번. 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된 것은 17번. 그렇게 해서 빈 강의실을 제가 빠져나가려는데 교탁의 교수님이 저를 본 거예요. 거기서 딱 보면서 응? 한 겁니다. 교탁은 8번과 21번이고요. 교수님은 백학수로는 5번과 18번인데요. 새하얀 수로는 36번입니다. 예, 그렇게 교수님이 응 하면서 저를 보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도로 나간 거죠. 네, 이 화면의 아래쪽에 작게 축소되어서 제가 조그맣게 그림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동선을 화살표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춤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인 방향이고요. 점이 2개가 찍혀 있죠, 지금. 복도랑 여기 문 쪽에 현관에 그 계단 아래쪽에 있는 점 찍어 놓은 것은 제가 춤추다가 멈춰서 약간 머물렀던 자리를 점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선과 이동 경로, 그리고 멈추었던 자리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춤추면서 나오니 복도 통로에서 멈춰서 보니까 왼쪽에 모퉁이 벽 끝에 꺾인 화살표 그림이랑 제2시험장 가는 길이라고 써붙인 종이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숫자로 보면은 복도는 1번과 6번이고요. 통로라고도 하죠. 예, 통로는 18번입니다. 왼쪽은 19번과 38번인데요. 그쪽으로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약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퉁이의 그 벽 끝에 꺾인 화살표랑 제2시험장 가는 길이라고 써붙인 그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종이가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은 7번이죠. 그리고 뭔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번으로도 보이고요. 종이 26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중앙으로 진행을 하죠. 예, 이 중앙을 로또 용지 중앙, 즉 4번의 세로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빠삐용님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보라색으로 빠삐용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22번의 가로, 그리고 꺾인 화살표가 1끝 약세를 의미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2끝이 강세일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는 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2시험장 가는 길이기 때문에 2끝 강세이고 가는 길이라고 돼 있어서 길은 6번, 40번, 42번이고요. 또 모퉁이는 옥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부터 되었네. 인생은 즐거워 라고 말을 합니다. 졸업은 18번, 취직은 8번, 인생은 14번, 즐거워는 옥구수입니다. 내 삶은 즐거워라고 하면 삶은 또 3번이기도 하죠. 내 삶은 즐거워는 좀 흐릿한 부분이라서 쓰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춤을 추죠. 춤추다 7번, 10번. 그리고 중앙에 큰 돌계단을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려 하죠. 큰 돌계단은 8번과 13번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없는 출입구에 제가 서 있습니다. 문이 없다라는 것을 10번 약세로 보고요. 출입구는 20번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산을 두고 왔네 라고 말을 하는데 우산은 3번과 15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멀리 모르는 남자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죠. 모르는 남자는 33번인데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33번이 약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깥에서 점점 딴 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33번은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또 편집하다가 생각난 부분이 또 있어서 추가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43번으로 새하얀수에서는 보고요. 전체적으로 또 제가 봤을 때 혼잣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말하는 게 아닌 혼잣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혼잣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9번이더라고요.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꿈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또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아서 어제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올리게 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또 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도 같이 합쳐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보이는데요. 남편이 얼굴은 보이지가 않은데 남편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인 것 같은데 손에 이상하게 생긴 핸드백 가방을 들고 저한테 들이대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말하려는 것이 이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가방을 봤더니 가방이 계란 껍질로 만들어져 있는 희한한 가방입니다. 계란 껍질로 되어져 있고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는 흰색이고 가방 끈도 흰색인데 그 가운데 계란 껍질로 만들어진 부분이 계란 3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져서 구분 없이 동그라미 모양, 그러니까 원 모양이 3개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런데 또 계란치고는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언뜻 빵이 보인 듯하고 빵이 어쩌고 한 것 같아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의 고유 숫자는 일단 남편이라는 그 단어의 숫자는 20번입니다. 랜드캇의 남편의 고유 숫자는 7번, 9번, 15번, 29번입니다. 양력, 음력, 생일 숫자 다 합친 거예요. 손에 가방을 들었죠. 손은 3번, 20번, 21번이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핸드백 가방을 들었습니다. 핸드백은 41번, 가방은 15번, 30번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들이대서 보여주죠. 예, 랜드캇한테. 랜드캇 숫자 2번, 28번, 42번인데 약세일 확률이 높아서 약세의 확률이 높은 숫자들은 일단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재수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것들이라서 일단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눈앞에 들이대서 보여주죠. 보다, 보여주다, 11번, 18번.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말하려는 것이 이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말하다라는 숫자가 3번, 31번, 33번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숫자들이 지금 제가 31번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 또 위치가 또 알 수 없다가 있었죠. 꿈 내용 중에. 그래서 31번도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1번 파란색으로 해놓긴 했지만 이것을 그래서 말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혼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잣말 9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잣말 9번 추가하겠습니다. 또 가방은 계란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계란은
백학수로는 8번과 0끝수인데요. 빠삐용님의 조언에서는 13번도 추가되었고요. 또 새하얀 수에서도 13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꿈을 13번을 생각하고 나서 꾼 꿈입니다. 계란의 껍질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껍질은 2번, 9번입니다. 네, 빠삐용님께서 2번 조언을 해주셨고요. 테두리 11번과 가방끈 1번 혹은 1끝수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인 사물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적어 놓은 것이고요. 흰색은 색깔이니까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흰색은 2번, 7번, 38번이고요. 또 가운데에 계란 껍질 3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 있죠. 그래서 연번이 생각이 납니다. 연번. 또 이 붙은 모양이 구분이 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고, 동그라미 원 모양 3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0끝수이고요. 원 모양 마찬가지로 0끝수 3개가 박힌 것을 제가 30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빠삐용 님께서도 30번과 3번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란치고는 좀 너무 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13번을 생각하면서 잠들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꿈입니다. 그리고 빵이 보인 것 같아요. 빵을 제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보인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라서 빵은 백학수로는 14번인데요. 또 빠삐용님께서 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숫자는 39번과 43번입니다. 그리고 빵이 어쩌고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빵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흐립니다. 제가 또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전 상황에서 다른 꿈에서 그랬기 때문에 43번이 좀 혹하긴 하네요. 이 꿈은 오늘 아침에 꾼 꿈입니다. 오늘 아침 2021년도 10월 18일 아침에 꾼 꿈인데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86회 로또 두 번째 꿈 공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6회 로또 랜드캇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꿈 내용이 너무 좀 길긴 했지요. 그래도 첫 번째 꿈 내용처럼 긴 내용의 숫자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의 짧은 꿈은 제가 13번 생각하고 잠이 들어서 꾼 꿈이고요. 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지루하셨을까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을 빠르게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보고 응? 할만하죠? 자, 이번 주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즐거운 한 주간 되시고요.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